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알찬 농업, 농촌 소식을 전하는 농정 매거진 이호 아나운서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들녘에도 활기가 가득한데요. 이번 달에도 농업인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와 소식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최신 농업 정책부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함께하면 더욱 든든한 4월의 농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이 발생하며 농가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소, 돼지, 닭들이 하루아침에 희생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축산 농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발생 및 위험 지역 소독 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 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구제역은 발생을 최초 확인한 날부터 즉시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해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재료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마무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연 2회 전국 소염소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항체 검사 등을 통한 백신 접종 여부 확인 및 항체 형성 미흡 농가 대상 보강 접종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대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농장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확산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월 19일 천안시 산란계 농장과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번 동절기에 총 39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 지역인 충청남도와 세종시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계 발생 위험 19개 시군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방역대책기관과 동일하게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사 주기를 유지하고 각급 농장의 사람, 차량 출입 제한,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행정명령 및 공고를 재시행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한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농장별 취약 요인을 관리하는 등 재발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역지역 해제 이후에도 농장 정기 예찰, 농장 점검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그동안의 시간, 정성 들여 키운 노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희망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국민들의 협력이 하나로 모이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농가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정책은 책상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반영해야 좀 더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농촌 정책은 현장의 경험과 지혜가 담길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농립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농식품 산업 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2025년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푸드 수출 확대, 농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 스마트 농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동물복지 및 환경 친화적 농축산업,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및 복지 증진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밑거름이 될 현장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21일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요 수출기업 등의 25년 수출 확대 전략을 설명하고 수출기업별 25년 계획과 현장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25년도 수출 전망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성과를 냈던 것처럼
올해도 그 정부와 관계기관과 수출기업들이 원팀으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성과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관리 구축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장 등의 25년 농축산물 효율적인 수급관리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수급과 관련된 문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저작년 이상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2일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첨단 스마트팜인 오크팜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농업인들과 스마트 농업 확산 및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가 변하려면 바로 우리 청년분들이 살고 스마트 농업이 더 발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2월 19일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를 찾아 현장을 둘러본 후 동물보호 농업인 등의 25년 동물복지 가축방역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고 친화적인 환경들을 조성을 해서 그래야만 우리 농업 농촌이 지속가능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계획을 좀 들어보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피드백을 받아 수정해서 동물 복지 측면이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농축산업이 우리 사회에 잘 자리 잡는 데 농축산식품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청주시 모회센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농업인 등의 25년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및 복지 증진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수입 안정법도 있지만 공익직불제 지원도 확대하고 제도도 개선해서 우리 농업인들 혜택이 좀 크게 만들었다. 재해보험 같은 것들도 피부에 와닿으실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잘 들어보시고 정부에서 하는 일들 중에 좀 보완이 필요하거나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할 것이고요. 매일 자연과 함께 씨앗을 심고 그 결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농업인의 땀과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앞에서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때 농업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인의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망이 되어줄 제도가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농업인 여러분, 농업 수입 안정 보험을 아시나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손실을 보상해주는 농업 수입 안정 보험을 소개합니다. 총 15개 품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콩, 마늘 등의 9개 품목은 전국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고요. 벼, 복숭아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업지역에서 보험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고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순보험료의 50% 내외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요. 농업 수입 안정보험에는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 실수입형 3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축협이나 농협손해보험 1644-9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네, 방금 보신 농업 수입 안정보험은 예상치 못한 수입 감소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업 수입 안정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민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가 어떻게 도입된 걸까요? 네, 한미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가소득안정제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최초에는 소득안정 직불로 검토가 되었으나 농가별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미국식 수입보험을 벤치마킹해서 2015년 수입보장보험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콩, 포도, 양파 3개 품목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올해는 총 15개 품목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입 11년 차인 올해 드디어 전국 대상 본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사업 실적이나 운영 성과는 어땠을까요? 네,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 총 2만 1,000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4,000 농가에 보험금 95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된 보험금은 농가당 평균 664만 원이고요.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적인 농업소득의 60%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보험료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만 가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받은 농가가 한정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예산 한도 없이 전국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근데 농업 수입은 사실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만약 기후변화나 가격 변동으로 농가 수입이 뚝 떨어졌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수입 대비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수입은 가입 농가별로 품목별로 보험사에서 조사한 수확량에 시장 가격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즉, 실제 농가가 수취한 수입이 아니라 계산된 수입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가격을 또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수입, 즉 기준 수입을 계산할 때는 기준 가격을, 보험 가입연도 수입을 계산할 때는 수학기 가격을 적용하는데요. 과거 5년 동안의 매년의 수학기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올림픽 평균한 값이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가락도매 시장 가격을 사용하고 품목에 따라 유통 특성을 고려해서 양곡 도매 시장이나 수매 가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평균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가격만을 사용하며 특품과 하품을 제외하고 상품과 보통품 가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에 귀속되지 않는 상하차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은 차감한 후에 보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농업 수입 안정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농업 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목표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품목단체 등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의 개요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수입안정보험의 품목별 가입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 대상 지역을 찾아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집과 상세한 설명 내용을 담은 교육용 동영상 등을 다양하게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 등과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꾸준히 설명회를 진행해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아무래도 수요 기반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이다 보니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질문이 쏟아지는 경우에는 2-3시간 가까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회 내내 농가분들의 집중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제도이다 보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실제 농업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셨을 때 농업 수입 안정보험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제기하는 사항은 보장 확대와 보상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충해, 품질 하락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나 마늘 무멀칭 재배와 같은 신규 재배 방식이나 신품종의 보험화 등 품목별로 아주 다양한 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손해평가 방식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고 앞서 설명드린 보장 강화와 마찬가지로 손해평가도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제도나 상품 개선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부담 비율과 보험료 할증을 없애달라는 요구도 가끔씩 제기됩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규모 손해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가입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가입자의 재해 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농작물 보험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할인 할증의 경우 시군 단위로 산정된 기본 보험 요율을 개별 가입자의 재해 위험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무사고 농가에는 할인을, 잦은 사고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농가에는 할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할인 할증이 없다면 시군의 모든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오히려 이 경우가 더 불합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 찾아서 이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자기부담 비율과 보험료 할인 할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사실 현장의 대다수 농가분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서 오히려 저도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농업 수입 안정보험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일까요? 네, 향후 국민식 생활에서 중요도가 높은 품목, 즉 농가가 많이 생산하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30개까지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신속히 도입해서 전국 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가가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경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가 많은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저기요. 체지방 감소에 좋은 기능성 물질 아주키사폰인 주세요. 아주키 어떤 거요? 저희 매장에 그런 메뉴가 없는데요. 기능성 물질 아주키사폰이고요. 여기 팥순에는 있습니다. 팥 종자를 싹 틔운 팥순에는 체지방 감소에 좋은 아주키사폰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요. 이거 없어요. 이거 만드는데 이거 뭐냐? 이거 아니다. 이거 봐요. 팥도 이거 희귀하게 체지방 감소 이거만한 게 없어 이게. 이거라도 갈아드릴까요? 어머나 달 기집애. 고마워요 진짜. 국산팥 이용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중. 어머나 달. 잘 먹었다.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붙나? 뭐야?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새싹밀의 이소시아프토사이드라는 기능성 물질이 근육량, 허벅지 두께, 근육 조직 내 단백질 함량 및 근력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구만. 이소샤프 그게 뭐예요? 그 뭐 새로 나온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아니, 새싹밀의 이소시아프토사이드 근육 증진의 필밀. 국산 밀사기용 근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중. 곧 여러분을 찾아가요. 뭐? 자기 이거 언제 가져왔어?
그러니까 제가 입사할 때 프렌즈가 주문하신 찌개 나왔습니다. 누가 시켰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소주 2명 더 가야 돼. 오케이. 야, 위하여.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누구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사포나린이란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새싹보리는 알코올로 인해 증가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의 간을 보호해준다. 맛있어. 사포 뭐야? 새싹보리, 사포나린, 간 건강의 비밀! 이거 뭐야? 너 누구야? 이 사람 누군데? 잠깐! 절대 가더라도 설명 좀 보면 괜찮잖아. 여기 들어있는 사포나린 여러분의 간을 지켜주고 알코올 분해 촉진, 간 기능 개선, 숙취 해소까지! 새싹보리 추출물, 간 기능 개선, 건강 기능식품 원료. 야, 너 뭐야? 야, 얘 아직 안 갔다 야. 백상 고구마 식빵 코끼리 저도 고구마 주스 싹등 국내 한국당도에 대만 될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나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부장님 카드. 월급날이나 생일같이 특별한 날, 큰맘 먹고 맛보는 음식이 있죠. 바로 고기 중에서도 가장 귀한 대접받는 소고기. 가격만 부담스럽지 않다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고기의 맛과 향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숙성시키는 기술이 개발돼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사장님, 어떤 고기가 필요하십니까? 건식 숙성한 한우 앞다리 부위가 필요합니다. 한우 앞다리. 자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약 진행하실까요? 언제부터 납품해드리면? 이틀 뒤. 이틀이요? 아 사장님 죄송한데 건식 숙성하는데 적어도 3주 이상은 걸립니다. 일마다 공급하는 건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이틀 뒤가 아니면 계약 못합니다. 이틀 뒤. 그럼 저희랑 계약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이틀 만에 공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이틀이면 48시간입니다. 10배나 줄인 거라고요. 아니, 계약 따내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소고기 적외선 단기 숙성 기술로 2일마다 고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소고기를 적외선으로 가열시키고 동시에 고기 표면의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해 영하의 냉풍을 쏘아주는 방식입니다. 48시간 만에 고기의 육질은 25% 부드러워지고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유리 아미노산은 1.5배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기술이라고요? 소고기 적외선 단기 숙성 기술입니다. 오케이. 땡큐. 여보세요? 예 부장님. 아 큰일 났어요. 계약 못 땄어요. 근데 부장님 그 소고기 적외선 단기 숙성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건식 숙성은 2일밖에 안 걸린대요. 아 이거 빨리 도입해야겠어요. 자연의 변화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자연 앞에서 농업인이 겪을 수 있는 불안감을 덜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 농작물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갑자기 비가 오고 난리야. 교수님. 어우. 우리 딸 오늘 비 오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귀여운 팔은 또 뭐예요? 아빠는 우리 농장에 비가 오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 습도가 몇 %인지 다 알고 있지. 정말요? 어떻게 해요? 여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는
개별 농장 단위의 날씨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알려주고 기온, 습도, 강수량 외에도 농업 재해 예측 정보와 농업인 맞춤형 대응 지침까지 제공한다고. 기억하라고.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알았어요. 아빠, 오늘 일 진짜 많아. 빨리 같이 가서 일하자. 그래. 와. 3, 4월 달에도 조기 경보 서비스 때문에 냉해 피해 전혀 걱정 없어. 와, 대박. 기온, 습도, 강수량 외에도 밭에, 농장에 진짜 필요한 재해 정보를 여기서 다 알려주는구나. 농업은 언제나 희망과 도전이 함께하는 길이죠. 봄의 시작과 함께 농업인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농장 매거진은 농업인들의 목소리와 희망을 담은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